네, 사실 이번 취재하기 전까지 이렇게 허위 왜곡 정보가 많을지는 몰랐어요. 실제로 이제 찾아보고 검색해 보기 시작하니까 특히 SNS 중심으로 정말 많이 퍼져 있구나. 이렇게 열정적으로 누군가가 이런 정보들을 만들어서 올리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놀랐고요. 이른바 맘카페, 그 학부모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거기를 중심으로 좀 많이 퍼져 있었어요. 학부모들은 자식 교육에 있어서 특히 상당히 민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맘카페에 퍼져 있는 어떤 그런 과장 왜곡 정보들은 그 아이들에 관련돼서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해야 된다더라, 아이한테 동성애를 반대하는 얘기를 하면 양육권이 박탈된다더라, 이런 내용까지 해서 이제 커져가고 있었던 거죠. 실제로 이 차별금지법안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 이 안에 이제 교육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요. 동성애는 좋은 것이라고 아이들한테 가르쳐라 라고 써 있는 게 아니라 남녀 차별을 조장하는 내용이 안에 들어가 있다거나, 마찬가지로 그거는 뭐 질병이고 악이고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내용이 그런 교육 내용에 들어가 있으면 안 된다 라고만 규정을 하고 있는 거고, 무엇을 가르쳐야 된다 라고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요. 반대하시는 쪽에서 말씀하시는 게,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나 사상의 자유가 역차별을 당하는 거다. 왜냐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 차별금지법 안에 포함되는 대상의 하나인 동성애를 반대하는데 그거를 우리 교리를 말 못하게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공공장소에서의 어떤 전도 행위도 안 되고 심지어 교회에서 얘기하는 것도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그분들이 정말 법을 보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좀 고민이 돼요. 실제로 이 법이 규정하고 있는 영역은 4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사실 뭐 거리 전도나 교회 내 설교 행위는 여기서 어떤 거에도 해당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면 교회 내 설교를 그런 걸 못한다, 그러니까 동성애 반대 설교도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드시는 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스웨덴에서 동성애 반대 설교를 한 어떤 목사가 징역 1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런 이제 내용을 넣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 분의 발언을 정확히 따져보면, 이제 성적 비정상인들은 사회 전체에 깊게 박힌 종양과 같다. 주님은 성적으로 왜곡된 사람들이 동물을 강간할 것을 아신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대요. 이게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런 설교를 했지만 무죄를 받았다가 결론적으로 맞는 얘기인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목사님이 기소를 됐을 때 죄목이 뭐냐, 스웨덴의 차별금지법이 아니라 형법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형법의 내용을 보면, 공공장소에서 성명서나 발언을 통해 의도적으로 특정 집단을 위협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게 형법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스웨덴의 차별금지법에는 차별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고요. 그리고 다른 예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또 전도가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예 중에서 또 그런 예를 드시는 게, 미국에서 할머니 2분이 그 공원에서 전도 행위를 하시다가 체포됐다. 이 사건을 살펴보면 이제 어땠느냐, 그냥 길거리 전도랑은 조금 달랐어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성소수자들이 모여서 축제 같은 거를 한 거예요. 그 사이에 이제 할머니가 비집고 들어가서 확성기를 막 켜가지고 동성애는 죄고 막 이러면서 막 그 안에서 막 얘기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일상적인 전도 행위를 좀 넘어선 그런 부분들이 좀 보이잖아요. 근데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 경찰이 여기서 그러지 마시라, 충돌이 우려되니까 그러지 마시라 계속 했는데, 그 행위를 계속 하셨다는 거예요. 자꾸 하시면 업무방해죄로 체포하겠다 라고 했는데, 그래도 계속 하시다가 업무방해죄로 이제 체포가 돼서 경찰서로 가신 거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 저희가 인터뷰한 그 천주교 인권위 활동가분께서도 되게 좋게 좀 여러 가지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그것도 잠깐 들어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차별금지법 관련해가지고 그런 이제 왜곡되고 허위 그런 정보들이 점점 정교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각종 플랫폼으로 이제 많이 유통이 되고 있고,
근데 주목할 점은 상당수가 해외 기사나 통계를 인용하거나 아니면 이제 왜곡하는 방식으로 좀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해외 사례는 팩트 체크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해외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 자체가 좀 신뢰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좀 많이 유통이 되는 것 같고요. 예전에는 그냥 딱 어떤 뭐 소위 말하는 찌라시의 디자인만 봐도 아 이거 좀 가짜 같아 라는 느낌이었다면 요새는 워딩도 좀 많이 순화하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반대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언뜻 들었을 때 좀 거부감이 좀 덜 들게 하고 좀 이렇게 좀 정교해지고 신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좀 정보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참 제가 아이러니하고 좀 안타깝다라고 느낀 건 뭐냐면 이 법이 나오게 된 건 우리 사회의 차별이나 혐오가 없어져야 한다라는 목적으로 나온 건데 이 과정에서 또다시 차별금지법에 대한 다른 혐오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고 이런 상황에서는 정말 그 차별금지법이 얘기하고자 하는 바 우리 사회의 혐오와 차별을 줄여나가자 그거를 없애자라는 그 본질에 좀 더 집중을 해서 실질적인 논의가 더 이루어지는 방향으로